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 감자가 자란다. 한낱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연간 1억 달러를 주고 수입하던 감자가 이제는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그 덕에 한 나라가 매년 1조 9천억 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총, 칼 대신 감자와 기술을 들고 사막으로 간 한국인들이 있었죠. 뜨겁고 메마른 사하라 모래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아직 없지만 죽은 땅을 살려내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20년 넘게 세계 농업 개발 현장을 누비며 수십 개 나라의 농부들과 함께 밭을 갈아온 국제 농업 전문가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 셀 수 없는 현장에서 땀을 흘렸지만 그 중에서도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보낸 3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에서 저는 사막 한복판에서 감자를 키우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배후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독창적인 시감자 생산 기술이 있었죠. 혹시 아셨나요? 지금 아프리카의 7개 나라가 이 기술 덕분에 매년 1조 9천억 원을 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전까지는 매년 막대한 돈을 주고 유럽에서 감자 씨앗을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나라 안에 그대로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정치, 역사, 환경, 민족 갈등 원인은 많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식량 부족이 있습니다. 비가 1년 내내 조금씩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기 비가 쏟아지는 시기와 건기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시기가 극단적으로 갈려있죠. 우기에는 폭우가 모든 걸 쓸어버리고 건기에는 땅이 갈라지고 산불이 날 만큼 메말라 버립니다. 게다가 해마다 비 오는 시기와 마르는 시기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농부들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할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제리는 심각했습니다. 국토의 80%가 사하라 사막,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고작 3%. 감자는 쌀밀에 이어 두 번째 주식이라서 국민 70%가 매일 먹는데 씨감자 대부분을 비싼 값에 유럽에서 사와야 했죠. 씨감자 수입 국민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국제협력단과 손잡고 알제리의 최첨단 씨감자 생산기지를 세운 것이죠. 이건 단순한 농업 지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은 땅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은 무병묘 수경재배 시스템. 쉽게 말해 흙 대신 깨끗한 물 안에서 감자를 키워서 병에 걸리지 않는 씨감자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병충해, 바이러스, 걱정 끝. 물도 90% 절약 가능. 계절 상관없이 연중 생산 가능.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알제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막 모래바람 속에 세워진 하얀 비닐 온실을 봤거든요. 여기서 감자가 된다고 의문투성이었죠. 게다가 현지 관리들은 한국 팀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32년간 프랑스 식민지로 살면서 독자적인 농업 기술을 가져본 적이 없던 나라. 그 불신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물이 수경재배에 맞지 않자 아예 영양 성분을 조정해 맞춤형 양액을 개발했습니다. 현장 테스트만 수십 번,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새벽까지 불 켜놓고 실험을 반복했죠. 마침내 2009년 알제리 역사상 처음으로 사막 한복판에서 씨감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한 포기당 10개에서 15개였던 생산량이 한국 품종을 도입하자 2배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3년 만에 9만 4천 개 씨감자를 생산했고 지금은 매년 5만 개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간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의 수입 비용 절감. 씨감자를 전량 자체 생산하게 되면 무려 1조 9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 투자 대비 수익률 1,500배. 게다가 진짜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제리가 감자에 있어서는 식량 주권을 되찾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한국 기술이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똑똑히 봤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을 경계하던 알제리 담당자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공을 도우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알제리 정부는 후속 사업을 요청하고 자체 예산을 마련하며 더 많은 땅과 인력을 투입해 시감자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감자는 외국에서 사오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나라 전체에 퍼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성공 사례는 알제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지금은 아프리카 7개 국가가 한국 기술을 도입해 매년 총 1조 9천억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의 수경 시감자 기술을 만들어낸 그 경험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기아를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K-팝도 K-드라마도 아닌 K-농업의 힘이죠. 저는 원래 국제농업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나라를 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봄 농촌진흥청에서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씨감자 생산기지를 세우는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죠.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감자를 키운다고? 저는 대학 시절부터 농업을 공부했지만 사막하면 떠오르는 건 오로지 모래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감자가 자랄 거라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알제리의 현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국민 70%가 매일 감자를 먹는데 그 씨앗을 전부 비싼 값에 유럽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씨감자 수입이 늦어지면 농사가 전면 중단된다는 얘기를 듣자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민 생존과 직결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선발된 11명의 전문가와 함께 알제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 팀에는 조직 배양 전문가, 수경 재배 설비 기술자, 품종 개량 연구원, 그리고 병충해 방역 전문가까지 분야별 최고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씨감자를 대량 생산한다. 알제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환경의 가혹함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황토색 사막, 가끔 보이는 건 낙타와 먼지뿐이었죠. 낮 기온은 40도에 육박했고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밤에는 긴팔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바람은 하루에도 수차례 모래를 뒤집어쓰게 만들었고 수분이 거의 없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현지 농업 관계자들은 처음엔 저희를 불신하는 눈빛으로 대했습니다. 132년간 프랑스 식민지로 살았던 알제리는 독립 이후에도 선진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우리 한국팀이 사막에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말은 너무도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첫 번째 난관은 물이었습니다. 수경재배는 깨끗한 물이 필수인데 현지 지하수에는 염분과 불순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상태로 영양액을 만들면 감자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뿌리 자체가 손상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물 성분을 분석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던 고급 장비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염분 제거와 영양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맞춤형 양액 제조법을 개발하게 되었죠. 두 번째 난관은 현지 행정 절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주면 끝날 허가 절차가 알제리에서는 몇 달씩 걸렸습니다. 각종 서류에 서명이 필요한데 담당자가 출장 가 있거나 종교 행사 기간이면 그 서명 하나 받기 위해 며칠, 심하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죠.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한국 측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우리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회의를 멈추고 라마단 기간에는 낮 시간 동안 작업을 줄이며 밤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안전이었습니다. 1990년대 내전을 겪은 알제리는 일부 지역에 여전히 무장 세력과 테러 위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군인이나 경찰의 호위를 받았죠.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호위 차량이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은 길가에서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멋진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현장이 위험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온실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최신 수경재배 시스템을 사막 환경에 맞게 변형해야 했습니다. 분무경 시스템을 도입해 뿌리를 공중에 노출시키고 영양액을 안개처럼 분사하는 방식은 물 절약 효과가 뛰어나지만 고온의 사막에서는 증발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사 간격과 양액의 온도를 조절해 낮에도 안정적인 습도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처음 심은 감자 묘목은 솔직히 기대보다 초라했습니다. 잎은 작고 연약했으며 조금만 방심하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온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잎 색깔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작업자는 손 소독과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일, 우리는 긴장 속에 감자 뿌리를 파봤습니다. 흙이 아닌 깨끗한 수경재배 시설에서 자란 씨감자는 예상보다 단단했고 크기도 고르게 나왔습니다. 한 포기에서 12개, 15개 숫자를 세면서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온실 안 공기는 마치 월드컵 골 장면처럼 뜨거워졌죠. 이 첫 성공이 알려지자 그동안 멀찍이서 지켜보던 알제리 농업 관계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의에 먼저 참여하고 현장 작업에도 나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네. 그 한마디가 2년간의 의심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한국 품종인 추백을 도입했습니다. 이 품종은 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아 한 포기에서 2030개의 씨감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자 알제리 정부는 후속 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더 많은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씨감자 생산뿐 아니라 현지 기술자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한국인이 없어도 알제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알제리는 연간 9만 4천 개의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게 되었고 매년 수입 비용 1억 달러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고 무엇보다 씨감자에서만큼은 완전한 식량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도미노처럼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 지금은 총 7개 나라가 한국의 기술로 사막과 건조지대에서 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K농업 혁명이라는 것을. 한국이 과거 보릿고개를 극복했던 그 기술과 의지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에서의 세 번째 해, 우리는 이미 한 차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병 없는 씨감자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었고 생산량도 초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알제리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이전 속도를 더 높이자며 재촉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뢰는 좋은 결과 한 번으로 완전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대가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7월의 한낮,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꽂는 시간이었습니다. 온실 내부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지 기술자 하산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박 선생, 감자잎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자 농사에서 반점은 대개 병충해나 바이러스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병원성 바이러스라면 지금까지 키운 씨감자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곧 1년 농사의 전면 실패를 의미합니다. 저와 팀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제의 구역은 온실 한쪽 구석, 외부 출입이 드물어 평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잎 표면에는 검은 반점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고 일부는 잎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산을 비롯한 현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관리하던 온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죠. 저희 팀은 곧바로 현장에서 잎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육안으로만 보면 바이러스 감염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해 나갔습니다. 영양액 성분, 온도 습도 변화, 해충 유입 여부까지 전부 점검했죠. 몇 시간 뒤 우리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도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최근 며칠간 이어진 폭염과 온실, 내 일부 환기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였습니다. 즉, 병이 아니라 환경 문제였던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대책은 명확했습니다. 고장난 환기 장치를 긴급 수리하고 그 구역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수 분사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잎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 농업 관계자들 사이에는
한국팀 온실에 병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의 강점을 더 확실히 보여주자고 말이죠. 그날 밤 저희 팀은 온실 내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센서가 온도 습도 변화를 감지하면 즉시 환기와 냉수 분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현지 농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온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전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잎에 반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이 아니었고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온실 내부 온도를 일부러 높이자 센서가 즉시 작동해 냉수 분사가 시작됐고 몇 분 만에 온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농작물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룻밤 만에 해결했군요. 그 말에서 저는 그들이 느낀 기술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지 기술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팀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술자는 우리가 한국인 없이도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들이 계속 감자를 재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나 또 한 번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면서 낮 동안 작업 인력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40도를 넘나들었고 온실 내부는 더 뜨거웠습니다. 저희 한국팀은 단축 근무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시감자는 그런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씨앗을 지키는 일입니다. 종교를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2번만 30분씩이라도 온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의 식량을 지키는 일이다. 알라께서도 원하실 것이다. 그 후 현지인들은 라마단 기간에도 최소한의 온실 관리 인력을 자발적으로 배치했고 그 덕분에 감자들은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협력의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를 앞둔 마지막 해 알제리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감자에서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 발표가 나던 날 온실 앞에는 현지 농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감자를 한 움큼씩 들고 웃고 있었죠. 저를 비롯한 한국 팀원들에게 감자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의 뿌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사막에 심은 것은 단순한 감자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알제리에서의 3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현지 정부 청사에서 열린 농업 기술 자립 기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고 건조한 바람 속에 모래의 냄새와 감자의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알제리 농부들, 기술자들,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인근 나라의 농업, 장관과 외신 기자들까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제리 농림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자급할 수 있는 시감자를 얻기까지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도전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주림의 공포를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을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떠올렸죠. 낡고 방치된 온실, 수십 년째 이어진 시감자 수입 의존, 그리고 한국 기술로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웃음과 박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알제리 농부 압둘라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며
벽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몇 해 전 흙바닥 위에서 말라버린 감자 싹을 들고 그의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4년 전 사진입니다. 씨감자가 썩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던 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는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이 굵고 건강한 씨감자 자루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 씨감자들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준 희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거침 속에 살아남은 사람만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사헬 지대의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리타니, 차드, 말리, 니제르. 그 나라들 역시 알제리처럼 씨감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기후 조건이 비슷했기에 우리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알제리의 협력 모델은 아프리카 7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확산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 몇몇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모리타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온실 옆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땅에서 자란 감자를 먹어봤습니다. 그 감자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장난으로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기술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습관,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씨앗을 심은 일이라는 거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에 처음 올 때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시험해 보겠다는 의욕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서울의 공기와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개발도상국 농업 개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서 한국식 스마트팜과 농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모든 곳이 알제리처럼 순탄하게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장벽, 정치적 변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하지만 알제리에서 배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 지금도 가끔 알제리에서 하산과 압둘라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내옵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어. 이 감자는 우리 손으로 재배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어.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와 강연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외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싹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 한 사람의 삶, 한 마을의 미래,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사막에 심은 건 감자였지만 그 뿌리에는 희망이 있었고 그 줄기에는 신뢰가 자랐으며 그 열매에는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